그동안 올린 일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병 시절 21번째 이야기. 육격 훈련 10일 산악기술 외줄타기 실습. 6월 11일 목요일. 이제는 육격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기초장애물 유격을 마친 우리는 이제부터 산악기술 코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시간이 마치 2년이라도 된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고통과 땀과 인내가 점철된 순간이었죠. 산악기술에는 외줄타기, 두줄타기, 세줄타기, 암벽 등반, 그물타기, 앵카, 레펠, 그리고 유격의 꽃이라는 수직하강 및 하향하강 등이 있었습니다. 기초장애물의 비의 위험성도 따르고 기술을 요구하는 스릴과 공포 만점의 항목들이었습니다. 목요일이 되면서 확실히 육격 말년이라는 느낌이 아침부터 들었습니다. 일조점호 시간에 기합 한 번 받지 않고 연병장에 갈 수 있었고 아침 구보도 기합 없이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오전 교육을 위해 집합할 때도 조교들이 따라 붙었지만 연병장까지 기합 없이 인솔만 했습니다. 조교들 눈빛도 며칠 전과는 사뭇 다르게 부드러워져 있었고 말소리도 날카로운 쇳소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우리들 자신이었습니다. 육격 첫날을 마쳤을 때 정말 내 몸이 내 것 같지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며칠만 더하면 중환자가 되거나 탈진하여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만큼 힘들었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더해갈수록 나의 몸이 현실에 적응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의 폭풍구보가 그랬습니다. 악조건의 도로 10km 중 처음 4-5km를 마치 단거리 선수처럼 뛰었을 때 가슴이 터질 듯했고 마치 금방이라도 숨이 멎어버릴 것 같았지만 막상 그 힘든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그동안에 힘들었던 PT 체조나 얼차려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땀을 빼고 힘든 과정을 겪은 다음 새롭게 맞은 목요일의 아침은 놀라울 만큼 상쾌하고 PT 체조를 아무리 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현실에 쉽게 적응하고 있었고 이것이 사회와 군대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나는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 교육은 역시 PT 체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많이 줄어 1시간만 PT 체조를 하고 곧바로 산악기술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산악기술 코스는 기초육격 코스의 좌측편 계곡과 암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천혜의 암벽들로 이루어진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각 코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6월의 햇살 아래 실록이 반짝이는 날, 나는 육격 제4일차 훈련을 산악기술 코스 제6단계 외줄타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외줄 코스는 길이 50여 미터 되는 계곡을 가로질러 한 가닥 굵은 로프와 그 위에 그보다 가느다란 생명보조 로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교장에 도착하자 조교는 구령 조정을 시키고 간단한 PT 체조를 실시했지만 강도는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를 소개하는 시나리오를 읊는 소리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나머지 교육도 우리를 자리에 앉혀놓고 실시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외줄타기에서는 나도 실습 요원으로 지명되어 도하에 나섰습니다. 먼저 조교의 교육대로 로프를 안자매어를 한 다음 등 뒤에 링크를 끼워 생명선 로프에 연결하고 다시 가슴매어를 하여 가슴 링크를 굵은 외줄에 걸었습니다. 외줄타기 도하준비 자세는 굵은 로프에 엎드린 채 좌측 발은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뜨리고 우측 발은 발목을 로프에 걸친 뒤 끌어당겨 로프와 대각선이 되도록 한 뒤 양손으로 외줄 로프를 단단히 잡은 자세가 곧 준비 자세였습니다. 보고! 조교의 구령에 보고를 했습니다. 84번 올빼미 도와준비 끝! 자신 있습니까? 예! 어머니 계십니까? 계십니다! 지금부터 어머니를 3회 복창합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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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도하! 도와! 조교의 도하 명령에 나는 복창하고 도하를 시작했습니다. 교육받은 대로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면서 왼쪽 다리에 힘을 빼고
두 손을 교차하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의외로 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굵은 쇠줄에 걸린 가슴 쪽 링크에서 쓱쓱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이르렀을 때 나는 잠깐 한눈을 팔면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순간 몸이 왼쪽으로 쏠리면서 빙그르르 돌아 굵은 로프에 가슴 링크가 연결된 채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아래쪽에서 다른 조가 교육을 받고 있었고 그 함성 소리가 계속 들려왔기 때문에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잠깐 내려다본다는 것이 그 순간에 왼발에 힘이 들어갔는지 굴러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외줄로프에서 내려다본 아래쪽 풍경은 아찔했습니다. 수십 미터 아래 계곡에는 다른 조가 다른 코스의 교육을 받고 있었고 나는 지금 그들의 머리 위로 육격대 구호를 외치며 건너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군대 오기 전에 TV에서 보았던 안전망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도하에 앞서 교육을 통해 로프 아래로 떨어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두 손에 힘을 주어 철봉에 오르듯 올라와서 자세를 갖춘 다음 다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래쪽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들어 먼 산을 보며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두 번이나 더 떨어졌고 한 번은 다시 올라왔지만 세 번째는 힘이 빠져 그대로 하늘을 보며 줄을 당겨 결국은 아슬아슬하던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건너다 볼 때는 가까워 보였는데 막상 도하를 시작하여 건너가려니 그 거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하를 마치고 나니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두세 번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내 의지와 힘으로 그 먼 거리를 외줄을 타고 건넜다는 것이 대견하고 뿌듯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육격 훈련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이어 두 줄 코스는 외줄 타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만 실습을 시켰기 때문에 나는 편안한 마음과 자세로 다른 사람들의 실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전 교육이 끝났습니다. 오후에는 무슨 일인지 갑자기 혈액형 검사가 있어서 PT 시간 1시간이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악기술 코스로 이동하여 세줄 타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줄 타기는 너무 쉬워서 생명선 로프도 없이 자원하는 사람은 모두 그냥 다리를 건너듯 건너갔습니다. V자 형태로 설치된 로프 중 위에 두 줄을 양손으로 잡고 아래 외줄을 걸어가는 것이라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암벽 등반 코스, 90도 경사에 깎아지른 암벽에 로프가 몇 가닥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로프를 잡고 암벽을 5m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산악기술 중 가장 쉽기 때문에 모든 병사가 다 실습하라는 중대장 명령으로 모두들 한 번씩 실시했습니다. 11일의 교육은 이것으로 끝나고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도 나머지 산악기술 코스를 섭렵하듯 돌았습니다. 그물타기와 앵카, 레펠 등을 돌았는데 그물타기만 실습을 실시했을 뿐 나머지는 조교들의 시범을 보는 것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격훈련도 하강과 화생방만 남겨두고 모두 끝났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2번째 이야기. 육격훈련 12. 육격의 꽃 하강. 첫 번째, 수직하강. 하강을 흔히 유격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육격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하강은 모든 유격 훈련 중 가장 마지막에 실시하고 또 가장 멋진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하강에는 수직하강과 하향하강이 있습니다. 하향하강은 도르래, 즉 활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활차하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중에서 하향하강은 그 당시 군대 이야기가 나오는 TV 등에서 매번 소개되는 육격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오후부터 하강이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의 시작은 역시 PT 체조로 시작되었습니다. PT 체조와 더불어 물속에서의 적응을 위해 선녀탕에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갑자기 입수하면 몸이 경직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적응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두들 생쥐꼴이 되었지만 그동안 기압으로 선녀탕에 들어갈 때와는 달리 밝은 얼굴로 수영도 하고 물도 뿌리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는 PT 체조를 하며 연병장을 구르다 보니 모두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래고무를 묻혀놓은 인절미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웃었습니다.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하는 중에 조교는 실습할 올빼미를 한 명씩 불러내어 하강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하강에 대해서 대대장은 한 사람의 열애도 없이 모두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먼저 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강을 끝내면 곧바로 자유시간으로 목욕을 하고 세탁을 한 뒤 텐트로 돌아가 휴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강 순서는 수직하강을 먼저 하고 하양하강을 마지막으로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서너 차례 물속과 연병장을 구른 뒤 차례차례 수직하강 코스로 갔습니다. 나도 중간쯤 지명되어 선녀탕 건너편에 있는 하강대 아래로 가서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수직하강대는 선녀탕 위로 건너편 산중턱에 연병장을 가로질러 수평에 로프가 연결되어 있고 그 로프에는 도르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도르래를 잡고 수직하강 위치로 이동하게 되어 있었고 그 도르래에는 가느다란 로프가 연결되어 그 끝을 조교가 잡고 그 로프를 이용하여 우리가 하강할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즉, 수평이동으로 하강할 지점에 이르면 명령에 따라 수직으로 떨어져 입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교의 시나리오는 여전히 앵무새처럼 읊어댔습니다. 수직 하강대의 높이는 5m. 조교는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가 5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강할 지점의 수심은 3m로 우리가 하강에서 입수해도 다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깊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입수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절대 다리를 벌리지 말라는 것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입수하면 물의 충격으로 낭심을 다쳐 나중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겨도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는 엄포까지 곁들였습니다. 수직하강대 밑에서 4차례가 되어 허리에 안전로프를 메고 육격대 구호를 외치며 하강대로 올라갔습니다. 허리에 안전로프는 혹 입수한 뒤에 물에서 나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매는 것으로 그 끝은 역시 다른 조교가 잡고 있었습니다. 하강대 위에 올라가서 머리 위에 도르래를 단단히 잡고 하강 준비를 마친 뒤 보고를 했습니다. 84번 올빼미 도하 준비 끝. 하강할 지점까지 수평 이동하는 것은 하강이 아니라 도하였기 때문에 먼저 도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계신가? 예, 계십니다. 지금부터 따라서 복창한다. 어머니, 먼저 갑니다. 어머니, 먼저 갑니다. 좋다. 육격대 구호를 외치며 도와. 그러나 도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교가 잡고 있던 로프를 풀어주는 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조교가 로프를 푸는 대로 나는 차츰 물 가운데 상공으로 나아가면서 육격대 구호를 외쳐댔습니다. 하강할 지점에 이르러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84번 올빼미 하강 준비 끝. 육격대 구호를 3번 외치며 하강. 유격대, 유격대, 유격대. 구호를 외치며 도르래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5m 높이면 금방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디게 떨어지더군요. 얼마 만에 발이 물에 닿는 느낌이 들더니 순식간에 온몸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온몸에 찬 기운이 엄습하면서 한참을 밑으로 내려가서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박차고 올라왔습니다. 물을 헤치며 올라와서 위를 보니 다음 하강할 사람이 바로 내 머리 위에서 하강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3번째 이야기. 육격 훈련 13. 육격의 꽃 하강. 두 번째, 하양하강. 수직하강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곧바로 하양하강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하양이동 또는 활차하강이라고 하는 하양하강은 긴 로프에 도르래를 걸고 약 30도 경사의 로프를 따라 하강하다가 마지막 선녀탕에 입수하는 것입니다. 삼형산 육격장에는 120m 길이의 짧은 코스와 250m라는 긴 코스가 있었는데 우리 하강은 짧은 코스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하양하강을 위해서는 자기가 사용할 도르래를 내 앞서 하강한 사람에게 받아서 직접 들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내 차례가 되어 내가 사용할 도르래를 받아들고
육격대 구호를 외치며 하양 하강대로 올라갔습니다. 연병장 위쪽 산중턱에 있는 하양 하강대는 보기보다 상당히 멀고 높았습니다. 하강대에 올라서서 보니 저 아래에 있는 교관과 조교들 그리고 아직 수직하강 실습 중인 교육생들이 아련하게 보였습니다. 하강대 아래에서 조교로부터 하강시 주의점을 교육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도르래 손잡이를 꽉 잡고 하강하며 하강 시에는 원기왕성하게 육격대 구호를 외쳐야 한다. 하강하면서 교관을 잘 보고 있다가 교관이 수기를 번쩍 들면 두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90도 각도가 되도록 발끝을 들어 올리고 교관이 수기를 내리면 즉시 손을 놓고 입수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입수 시에 절대 다리를 벌려서는 안 된다. 다리를 벌리게 되면 물의 충격으로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알겠나? 예. 이어서 내 차례가 되어 하강대에 올라가자 내 허리에 생명선 로프가 걸리고 내가 들고 간 도르래를 조교가 하양하강 로프에 건 다음 그 도르래를 내가 두 손으로 단단히 잡았습니다. 내 앞서 출발한 전우의 모습이 아스라이 멀어지는 모습과 그 도르래가 굴러가면서 로프를 통해 전해지는 떨림과 새소리가 내 두 손과 귀를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보고. 이윽고 조교의 구령이 들려왔습니다. 84번 올빼미 하강 준비 끝. 애인 있는가? 예.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아무개입니다. 애인 이름 3회 복창.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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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그녀의 이름을 사명산이 울리도록 3회 복창했습니다. 좋다. 육격대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하강. 조교의 손이 내 등을 탁 치는 순간 나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쏜살같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쌕쌕하는 도르래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고 상쾌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 돌았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안전로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따라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멀리 보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커지고 안전그물이 눈에 확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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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격대 구호를 외치며 하강하면서 선녀탕 위에 접어든 순간 나는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육격교관 박아무개 소대장이 들고 있는 빨간 수기를 보았습니다. 수기가 번쩍 올라가는 것을 보며 배운 대로 발을 90도 각도로 올렸습니다. 순간 교관의 수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며 동시에 도르래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엉덩이가 매끄러운 얼음판을 나가듯 미끄러지는가 싶더니 이내 온몸이 물보라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모두 끝났다. 물속에서 내가 떠올린 첫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생의 첫 번째 육격 훈련, 그 험난한 하나의 과정이 이로써 끝난 것입니다. 그 아프던 허리, 어깨, 다리 등이 다 나은 것 같았습니다. 마음도 개운하고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동안의 고난은 잊은 채 모두들 즐거워하며 웃고 지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물속에서 나와 선녀탕 아래 냇가로 내려갔습니다. 홀랑 벗고 목욕도 하고 옷도 빨았습니다. 육격장에 와서 5일 동안 한 번도 갈아입지 않은 팬티, 러닝, 양말은 냄새도 지독하고 붉은 황토물이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또 한 번도 깎지 않은 수염은 손가락으로 잡힐 만큼 자라서 완전 산적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을 빨아 널고 면도도 하고 목욕한 뒤 대충 팬티 러닝만 걸친 채 그늘 밑에 누워서 낮잠을 잤습니다. 참으로 이게 얼마만에 느껴보는 안온함인가.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아련한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4번째 이야기. 육격훈련 14. 화생방훈련. 이제 유격훈련은 끝났습니다. 실제적인 육격훈련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이었지만 그 4일이 40년만큼이나 길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양하강을 끝으로 정규 유격훈련을 마치고 정말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휴식하며
그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백결의 유격복과 통일화를 벗었습니다. 올빼미 넘버가 붙은 유격장 철모를 벗고 위장포가 씌워진 기존의 개인 철모로 바꿨었습니다. 오랜만에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으니 몸도 날아갈 것 같고 마음도 산뜻했습니다. 우리는 소대 내 유격복들을 모아 수경지암 내과로 가서 세탁을 했습니다. 졸병들의 고충은 자대에서나 훈련장에서나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격복을 냇물에 대충 헹구기만 해도 냇물은 금방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비누칠을 할 필요도 없고 그저 물에서 몇 번 치대다가 헹구는 것으로 세탁을 마치고 두 사람이 마주잡고 꽉 짠 다음 냇가 옆 나뭇가지에 널어 말렸습니다. 12일 저녁에는 모두 연병장에 모여 간단한 퇴소식을 가졌습니다. 본래 내일 퇴소하지만 내일은 가스실 체험만 남아있기 때문에 앞당겨 퇴소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유격조교들도 빨간 모자와 흰 장갑은 여전했지만 우리들과 어울려 웃고 농담하며 언제 그랬냐는 듯 천연덕스러웠습니다. 그동안 공포 분위기 가득하던 유격장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1981년 6월 13일 토요일 유격장에서의 마지막 훈련은 화생방 훈련으로 가스실 실습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논산훈련소 이후 6개월여 만에 또 한 번 최루가스 맛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루가스가 아무리 독하다 한들 PT체조보다 더할 것이며 폭풍구보보다 더하겠습니까? 유격 훈련을 마쳤는데 가스실 정도는 웃으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에 구보도 없었고 교육 집합도 느긋하게 했습니다. 빨간 모자 흰 장갑의 유격조교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며 아는 사람들끼리 인사도 나누는 등 부드러운 분위기였습니다. 8시 30분쯤 교육 집합을 한 뒤 교관의 간단한 훈시를 듣고 각각 소대별로 가스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본래 유격 훈련에 들어올 때는 우리 대대와 연대, 사단 본부 요원들까지 함께 있었는데 그 사이 많이 빠져나가고 실제로는 우리 3대대 보병중대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병들의 비애를 또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훈련이든 FM대로 받는 것은 힘없고 백없는 말단 보병들 뿐이었습니다. 가스실은 선녀탕 위쪽 산악기술 훈련장 좌측편 산자락에 있었는데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진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가스실을 체험하는 화생방 훈련의 주체는 사단 화학대였지만 통제는 역시 유격 조교들이 했습니다. 우리는 가스실 앞에서 대기하면서 앞 소대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가스실 체험의 기억이 떠오르며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얼굴의 모든 구멍에서 눈물, 콧물, 침을 질질 흘리며 따끔거리는 피부를 시원스레 긁지도 못했던 기억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윽고 앞소대가 가스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스실에서 나온 그들의 모습이 그리 고통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눈물, 콧물, 침을 흘리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리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가스실 앞에서 조교 한 명이 우리를 통제했습니다. 전체 앞에 총 제자리 걸음 앞으로 뛰어가. 가스. 조교의 상황 전파에 우리는 앞에 총 상태로 제자리 뛰기를 하다가 재빨리 소총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철모를 벗어 소총에 걸고 한 손으로는 옆구리에 찬 방독면 가방 단추를 열어 방독면을 꺼내 머리에 썼습니다. 평상시 학과 시간에 늘 교육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우리는 바로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뿌연 가스가 남아있는 가스실에는 역시 방독면을 쓴 조교 2명이 있었고 우리가 들어가자 한 명이 우리를 통제하고 한 명은 국방색 둥근 종이 상자에서 시스탄을 꺼내 터뜨렸습니다. 전체 제자리 뛰어가. 30kg, 50kg, 100kg. 조교는 우리들 숨이 차오르도록 제자리 뛰기를 시켰습니다. 방독면은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숨이 금방 차올랐습니다. 전체 제자리 섰. 지금부터 방독면을 벗는다. 실시. 실시. 방독면을 벗자 매캐한 최루가스가 코를 통해 몸 안으로 빨려 들어왔습니다. 순간 터지는 재채기, 그리고 흘러나오는 눈물, 콧물, 침.
지금부터 우렁찬 함성 30초간 실시. 와, 좋다. 차례대로 퇴장. 가스실 체험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훈련소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식은 죽 먹기였고 가스의 농도도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탄 막걸리 수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불에 태워서 피우는 최루가스였는데 이곳에서는 일반 데모대에게 사용하는 최루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농도가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육격장에서의 모든 훈련은 끝났습니다. 오늘 나의 일병 시절 25번째 이야기. 육격훈련 15. 육격장 퇴소 산악훈련장을 향하여 1981년 6월 13일 토요일. 가스실 체험을 끝으로 육격장에서의 훈련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경지로 돌아온 시간이 오전 11시.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유격장 물품을 모아서 반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육격복은 어제 오후에 빨아서 널어 오전까지 모두 말렸고 나머지 보급품들도 대충 정비를 해서 서너 명이 끙끙대며 소대 물품을 들고 육격장 보급 창고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대에 지급되었던 보급품을 모두 모아서 장부와 대조해보니 몇 가지 자잘한 것이 부족했습니다. 탄띠 하나와 수통 하나, 그리고 탄입대 한 개가 부족한 것입니다. 아마 어느 고참이 어제 훈련을 마치고 선녀탕 아래 냇물에서 씻고 정비한 뒤에 탄띠 하나를 그냥 버려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워낙이 낡고 보잘것없는 것들이라 별일 있으랴 싶었는데, 그러나 육격장 행정병은 장부와 대조해보고는 한 개라도 망실된 것이 있으면 자부담으로라도 변상해야 한다며 반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함께 간 분대장이 상황 설명을 하고 웬만하면 그냥 받으라고 사정도 하고 윽박질러 보기도 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빨리 가서 텐트도 철거하고 전장 정리도 해야 하는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그들은 아쉬울 것 하나 없다는 식으로 버텼습니다. 참으로 물건 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망실했다고 돈을 내라는 것이 억지 같았지만 할 수 없이 같이 간 분대장이 3,000원을 주고 해결했습니다. 우리 일병 한 사람 한 달 월급이 그대로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텐트를 뜯고 군장을 꾸리고 전장 정리를 했습니다. 텐트를 세우기 위해 베어왔던 나무와 텐트 바닥에 깔 풀, 그리고 텐트 위장용 나뭇가지들을 모아다가 산속에 버리고 수경지 주변에 쓰레기들을 주워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오후 2시. 시간이 좀 남는지 중대장은 오락회를 시켰습니다.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밤새 끙끙 신음소리를 내며 잠들어야 했던 그 땅에서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고 떠들며 즐거운 오락 시간을 보냈습니다. 땀을 비오듯 쏟으며 함성이 삼형산 끝자락까지 울리게 했던 지난 시간의 고난은 이제 추억 속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오후 3시. 이동을 시작하여 산악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수경했던 육격장 수경지 뒤쪽으로 소록길을 따라 뒷산을 넘으니 바로 웅진리 마을이 나왔습니다. 웅진리 마을은 작은 초등학교 분교장을 중심으로 수십 채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전형적인 산속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산골 마을에 비해 집들이 깨끗하고 초가집이나 너와집 같은 강원도 토속적인 집들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고참에게 동네가 크고 깨끗하다고 했더니 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본래 웅진이는 소양호 댐을 막기 전에는 저 아래 있었는데 댐이 생기고 수몰되면서 이곳으로 올라와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소양호가 생기면서 고향을 떠나기 싫은 주민들이 이곳에 새로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면서 옛 마을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을 쪽으로 내려와 동네 길을 만나 우측으로 삼형산 방향으로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오르막길을 따라 밭이 계속 이어지는 전형적인 강원도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웅진리 길을 따라 산악훈련장으로 이동하는 도중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보따리 하나를 들고 길 가운데 서서 지나가는 군인들을 아무나 붙들고 아무개야 하고 아들 이름을 불러대고 계신 것입니다. 고향에서 군에 간 아들을 면회 오신 어머니가 분명한데
모두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 찾을 수가 없어서 이름을 부르며 애태우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중대 이소대 내 동기 김일병의 어머니셨습니다. 충남 예산이 고향인 김일병은 나보다 20여일 빨리 입대한 동기였습니다.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걱정이 되신 어머니께서 모처럼 면회를 오셨는데 훈련을 나갔다는 소리에 이 깊은 산골 동네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옷에 철모를 쓰고 군장을 메고 있으니 아들을 알아보기 어려워 아무나 붙들고 아들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에게 들어보니 대대에서 허락을 해줘서 그날 밤 웅진리 마을에서 어머니와 하룻밤을 지냈다고 하더군요. 이 친구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 뒤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모든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복귀한 뒤 국군의 날 행사 연습할 때 그 어머니께서 면회 오셔서 대대장에게 아들 제대할 때까지 부대 담옆에 방을 얻어 사시겠다고 때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고생할 막내 아들이 걱정스러우셨던 것입니다. 이때 대대장이 겨우 달래고 말려서 보내셨다는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날 산악훈련장으로 향하는 길에 아들을 찾아 울며 헤매던 그 어머니를 보며 마치 내 어머니께서도 어딘가 이산중에서 헤매고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습니다.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전후회 활동을 하면서 전역한 지 35년 만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께서도 생존에 계시다고 하더군요. 정말 반갑게 만나 옛 추억을 나누며 함께 전후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이 친구가 몹쓸병에 걸리게 되었고 결국 어머니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강원도 양구 땅 삼형산자락까지 찾아오셔서 애타게 아들을 찾으셨던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보다 먼저 떠난 내 전우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친구야, 병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 옛 이야기 나누자꾸나.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